자, 그러면 성격을 공부를 했어요. 기속이란 말은 한다. 재량이란 말은 뭐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청문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청문이란 뜻이 뭘까요? 청문. 물어봐. 뭘 물어봐? 그죠? 이게 청문이라는 것은 의견도 듣고, 관청에서 의견도 듣고 증거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 제출 개념하고는 조금 틀려요. 증거까지 다 조사하는 게 청문인데,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처분들은 다 유리한 처분들이요, 불리한 거요. 불리한 거죠. 그러면 억울하게 처분을 당하면, 그죠? 억울할 수 있잖아요. 취소될 사항도 아닌데 취소당했다. 그죠? 그러니까 미리 변명 기회를 주라. 변명 기회를 주고 나서 처분을 하라. 이게 청문이에요. 변명 기회를 주는 거. 그럼 이 5가지 다 청문을 거치고 나서 처분을 해야 될까? 안 거쳐도 될까? 다. 그렇죠. 어떤 거 청문 거쳐야 되고 어떤 걸 안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칠판 봐보세요. 이거 청문 대상이 됩니다. 자격 취소도 됩니다. 지정 취소도 돼요. 공부하기도 편해. 취소만. 청문이야. 어떤 것만? 취소만. 정지는 청문 안 거죠. 대신 의견 제출 기회는 줘야 돼. 무슨 제출 기회는 줘야 돼? 자, 청문 대상이 되는 건 어떤 것만? 취소만. 어떤 것만? 취소만. 어떤 것만? 취소만. 집에 갈 때도 취소만. 자, 이제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면 강의 열심히 들어봐. 다 암기시켜줘요. 하다 수험생들이 암기 안 하니까 내가 다 암기해서 시켜준다니까. 그죠? 그럼 한 70%는 다 해결돼요. 30%만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됐어요? 하다 뭐 외우라 해도 안 외우고 외워야 되거든요. 외울 건 외워야 되거든요. 이 처분 파트는 엄청 외울 거 많거든. 그죠? 취소만. 어떤 것만 청문 거친다? 취소만. 이건 사전 절차입니다. 근데 취소된 다음에 자격 취소가 된 다음에 억울하다. 내가 취소될 사항도 아닌데 취소당했다. 그럼 구제 방법이 뭐가 있어요? 청문은 미리 구제받는 거고. 지금 내가 토요일까지 눈보라 맞아가면서 와서 공부해서 취득했는데 취소당했다 생각을 해봐요. 너무 억울하죠? 그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취소된 이후에. 없을 것 같아요?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소송 걸어서 구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미리 변명 기회를 주고 나서 취소를 시켜야 한다. 이게 청문 안 거치면 처분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게 자격 취소가 안 된다고. 이게 반드시 청문 기회를 주고 나서 처분을 시켜야 돼. 관청에서.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 청문은 그래서 사전구제 절차라고, 소송은 사후구제 절차라는 말 써요. 자, 감 왔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납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좀 반납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되겠죠? 며칠이네? 7일이네. 어디에다가? 등록관청, 처분청에다 하는 거예요. 처분청. 등록관청에서 처분을 했잖아요. 자, 업무정지는 반납하겠습니까? 업무정지 6개월 받으면 6개월 동안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등록 좀 반납할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 반납해야지? 안 해도 되지. 나란히 앉아서 오늘 계속 반대 개념은 여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예, 감기 다시 오면 어떡하려고. 반납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업무정지는 안 해요. 업무정지는 반납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럼 잘 봐보세요. 그러면 지금 나중에는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비교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휴업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휴업하고 업무정지도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휴업 배웠는데 휴업 3개월 초과 휴업하면 등록증 반납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해야 한다 했죠? 휴업 기간 동안에는 반납해. 근데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반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머릿속에서 이거도 하고 이거 비교 이렇게도 비교 이 비교돼야 점수가 나오지. 그죠? 그게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그래서 반납하지 않아요. 그냥 가지고 있다 영업하면 돼요. 그러면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 있잖아요. 자격증 반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격증. 해야 돼? 어렵게 취득했는데 해야 돼? 취소됐으니까? 자손 대대로 물려준 거 아니에요? 이 어렵게 취득했는데 안 물려줘? 아, 자격이 취득 반납해야 돼? 아, 그래, 반납한답니다. 나 처음 알았네. 자, 자격증 반납해야 돼. 이것도 며칠? 7일.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렇게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취소당했다 가정을 해봐. 화가 나, 안 나? 나죠. 그래서 바로 찢어서 그냥 휴지통에 버려버렸어요. 아, 자격증. 아, 이거 뭐, 버려버렸어. 그럼 반납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재발급? 아, 뭐, 붙여가지고 다시 제출한 거 아니야? 아, 그건 안 되고. 아, 재발급?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러면 남양주 시청에 가고, 아니, 남양주 시청 아니지. 재발급이 저 시도지사니까. 경기도지사한테 가가지고, 자격증 재발급 해주세요. 그리고 재발급 딱 받았어. 받자마자, 반납할게요. 이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 웃기지? 열심히 이제 반납, 발급받았고 반납하는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분실신고를 해. 어디다 분실신고해야 돼? 아, 경기도지사에다가 분실신고해요? 아, 경기도지사. 분실신고를 해버려요? 좋았어요. 그러면 각 도청에 분실신고센터 있어요? 아주 좋았어요. 자, 사유서 제출하면 돼요.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걸 안 하면 과태료 들어와요. 그러면 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으면 이것도 찢어서 버렸어요. 이것도 사유서 제출해야 될까? 안 해야 될 것 같아? 이건 사유서 제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과태료야. 이것은 무조건 과태료 처분 들어와요. 근데 이건 일단 사유서 제출하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격정지는 반납 안 합니다. 그러면 지정이 취소되면 반납할 것 같아요? 지정서 받았잖아, 우리가. 안 할 것 같아?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예, 안 하고. 안 해? 취소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재량이니까 그거하고 별개인데. 그거하고 별개인데. 하여튼 안 합니다. 하여튼 뭐라도 붙여갖고 해석을 하면 돼. 안 해.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정리할게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도표가 중요합니다. 이 정도. 예,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행정처분 공부하는데 기본이니까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하러 들었냐? 그 23번 제목 뭐라고 나왔어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이 뭐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등록 취소하고 몇 가지? 2가지. 그 중에서도 이걸 먼저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공부하고 이거 차례대로 공부해야 되겠죠? 필치부터 공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부터 공부 들어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들어갈 겁니다. 자, 봐보세요. 자, 거기 이제 절대적 등록 취소, 가로 안에 기속적, 필요적 나와 있죠? 저는 필요적어를 많이 써요. 절대적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필치, 이건 취소하여야 한다. 절치, 절치, 기속 다 같은 개념들이에요. 그러면 주어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두 번째 절 취소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이걸 필요적 등록 취소란 말을 써요. 반드시 취소. 이건 봐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사유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건 이제 나중에 다 암기사항들이에요. 근데 지금 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원리만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1번하고 2번만 체크하세요. 두 가지만 해볼게요. 원리 잡는 거요. 앞으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러고, 그죠? 자, 필요적 등록 취소는 1번하고 2번을 보면, 1번이 뭐냐면, 개인 개공이 뭐 했을 때? 개인 개공이 누구요? 공인중개사인 경우하고 중개인 포괄해서 법인하고 대립해서 개인 개공이를 해요. 공인중개사인 경우하고 중개인 두 가지를 개인 개공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사망하거나 자 중개법인이 뭐 했을 때? 법인 개공이죠? 해산했을 때. 근데 이제 1번이 참 공부할 게 많거든요. 봐보세요. 이건 이제 1번하고 2번만 해볼 건데 개인 개공이 사망했을 때 하고 중개법인 해산했을 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뭐요? 필치. 반드시 취소요. 한번 생각해봐. 이 사망하면 등록 효력이 없어지거든요.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데 우리 법에서 필요적 취소 1번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요. 자 봐보세요. A 개업공인 중개사가 영업하고 가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어요. 왜 사망했을 것 같아요? 아 교통사고. 하여튼 갑자기 더 일률적으로 교통사고란 말 나오네. 하여튼 사망을 했어요. 그렇죠. 사망을 하면 효력이 이때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효력이 없어지면 취소가 필요가 없잖아요. 취소는 개공신분을 가질 때 취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법에서 반드시 취소를 시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사망했지만 등록 효력이 이미 없어졌는데 취소를 시켜.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근데 1번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취소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사망하고 해산은 실효사유도 되면서 취소사유 같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건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맞거든요. 의뢰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취소사유도 되면서 실효사유도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효력은 이때 의미 없어져요. 사망할 때. 그런데 별도로 취소하게끔 관청에서 하게 돼 있어요. 이해됐어요? 예. 또 하나. 방금 우리가 취소하기 전에 뭘 거치고 나서 취소를 시킨다 그랬어요? 청문. 등록 취소는 청문 거친다 그랬죠? 자격 취소, 지정 취소는 다 거친다 그랬죠? 그럼 사망 해산 때문에 취소하면 청문을 거칠까요? 안 거쳐? 안 거쳐, 이건. 이거 하나만 예입니다. 왜 그래? 왜? 성질상. 그렇지. 죽은 사람한테 당신 취소할 테니까 죽은 사람한테 당신 취소할 테니까 빨리 일어나서 변명하라. 그러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서 내가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앞전에 제가 망우리에서 강의만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 망우리 공동묘지 있거든요. 알아요? 망우리 공동묘지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묘가 되게 많아요, 산에.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는 오전 수업하면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빈 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그 산에 이제 가봤어요. 거기. 근데 그 중량구 주민들은 거기가 산책로고 일상 공간이요. 묘가 많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꾸 다니다 보면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몰랐을 때 그러지. 자꾸 다니면 거기가 뭐 놀이터고 운동하는데요. 등산로고 됐어요? 그래서 그 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빈 시간에 한번 올라가서 한번 깨워봤어요. 지금 당신 취소할 테니까 빨리 일어나서 변명하라. 내가 묘에 가서 막 깨워도 안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한번 툭 쳐도 안 일어나더라고. 아, 안 일어나구나. 그래서.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성질상 청문은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치고도 취소 가능해요. 거칠 수가 없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리고 또 하나 더 할게요. 이것은 실효사유도 되면서 취소사유 같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성질상 청문을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는 거, 안 거치고 취소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또 하나. 방금 우리가 배울 때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망 때문에 취소가 되면 등록증 반납해야 되느냐, 법인이 해산 때문에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그러면 사망 때문에 취소됐다. 등록증 반납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 죽었으니까 뭐 자식들이 한 거 아닌가? 안 하고? 하여튼 안 하고? 안 될 것 같아요? 해? 누가? 다른 사람이? 부인이? 덕신이요, 덕신. 홀라. 부인 없어. 아, 그래도 해야 돼? 그렇죠. 네, 좋았어요. 이것은 등록증 반납하지 않습니다. 원래 아까 취소하면 등록증 반납하라 그랬잖아요. 7일이네. 옛날에는 했거든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근데 지금은 하지 않아요. 이해됐어요? 등록증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납할까요? 법인 해산했을 때. 아, 이건 할 것 같아? 항상 같이 움직이는데 이건 따로 움직인다? 아까 우리가 사망 해산은 청문 안 거친다 그랬죠? 효력 사유도 취소 사유 같이 된다 그랬죠? 이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건 따로 움직인다? 따로 움직여요. 이때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돼요. 누가 할 것 같아요? 대표자 이었던 자. 아, 지금 해산했으니까 옛날 대표자 이었던 자가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원래 같이 움직이는데 이건 안 하죠. 사망 시에는 반납한다, 안 한다? 법인이 해산하면 한다. 대표자 이었던 자가 하게 돼 있어요. 뭔 사실 아셨어요? 일본이 단순한 것 같아도 되게 공부할 거 많죠. 자, 봐보세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사망 해산은 효력이 없어진 사유도 되면서 취소 사유 같이 된다는 거. 이거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맞아. 그러면 이 청문을 거친다는 겁니까? 안 거친다는 거? 안 거치고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사망 시에는 등록증 반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산할 때는 한다. 대표자 이었던 자가. 그렇죠? 아까 우리가 취소는 다 등록증 반납하라. 등록 취소는 등록증 반납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사망 시에는 안 합니다. 자,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씩 뜯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다 한 것 같아도 또 나오고 그래요. 그죠? 잊어먹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이 자꾸 등장을 해요. 새로운 것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해야지.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도 복습하고 또 새로운 거 하고 1, 2월 달에 3, 4월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은 다져가는 거고 모르는 것은 습득해 가는 거고 그래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는 건 다져가고 모르는 건 습득하고. 왜? 아는 것도 자주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달달달달 해요. 달달달달.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 보는데 편합니다. 그죠? 예. 좋아요. 그럼 2번 한번 읽어보세요. 2번. 이것도 이제 필지 사유거든요. 개설 등록. 반드시 취소시켜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등록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거짓으로 한 게, 거짓을 어떻게 한 게 거짓이고 어떻게 진실이라. 거짓으로 어떻게 등록, 이게 능력도 좋아. 거짓으로 등록한 거. 뭘 위조해서? 개설할 때만 등록, 나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빌려서 해? 등록을 했다는 소리예요. 자기 이름으로 등록이 했다는 소리잖아요. 거짓으로 등록했다는 것이. 지금 개공이거든요. 자격증을 위조해서. 등록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 자격증 위조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거지. 위조를 해서. 근데 지금은 위조가 불가능하죠. 확인 서류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몇 년 안 됐어요. 한 3, 4년 전만 해도 자격증 4번 제출했어요. 등록하러 갈 때. 4번 제출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원본도 위조를 하기 쉬운데
4번은 얼마나 이주하기 쉬워. 아, 그렇잖아요. 아, 이름만 바꿔서 복사해도 되겠네. 아, 그렇잖아요. 그럼 내 이름은 거저시 등록이 돼. 등록증에 나왔어. 그럼 개공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을 걸리면 반드시 등록 취소시켜야 되겠어요? 할 수 있다겠어요? 그래서 필치야, 필치. 필치. 그래서 거지로 등록하면 된다, 안 된다? 이분들 신고하면 포상금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야기해서 yap잖아요. 포상금 할 때. 예. 뭐가 50%? 50만 원 나온다 그랬지. 하면 3건 하면 150이. 이해되셨어요? 이거 일단 2가지만 할게요. 2가지만 해. 자, TP 넘어가세요. 이제 원리만 잡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 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D페이지 양가로 2번 뭐라고 나왔어요? 상대적 등록 취소. 이걸 저는 뭐라고 말했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란 말을 써요. 이걸 상대적, 이걸 줄여서 임치, 상치 그러죠? 그럼 이것은 기속이다, 재량이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재량 반대가 기속이고, 그죠? 자, 그러면 거기 주어 서술어 동그라미 쓰세요. 등록 관청이 취소권자고,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2가지만 할게요. 1번하고 2번만 체크해 보세요. 등록 기준 미달. 이건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우리가 등록 기준 앞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요? 공인중개사 가출 등록 기준이 뭐가 있어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결격사유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중개사무소는 어디다 둬야 됩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두라. 이거 기억나요? 그죠? 아무 데나 둔 게 아니라 그러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미등기 건물도 가능해요. 사무소 낼 수 있어요. 건축물 대장이면 올라가 있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되더라도 사무소 낼 수 있다고. 그죠? 근데 무허가 건물은 사무소 못 둡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안 했나 모르겠어요. 무허가 건물은 사무소 못 둬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개공이 적법한 곳에 사무소 뒀다가 무허가 건물로 사무소 옮겼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등록 기준이 뭐가 돼? 이게 미달이야.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원래 사무소는 무허가 건물에 못 두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무허가 건물로 사무소를 옮겼다고, 원래 적법한 곳에 등록했다가. 그러면 이게 등록 기준 미달이라고. 됐습니까?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 예를 든 거예요. 등록 기준 미달에 하나 예를 든 거라고.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등록 기준 미달. 됐죠? 그 다음에 2번이 무슨 사무소로 나왔어요? 이중사무소. 사무소 몇 개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반드시 취소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필치가 아니에요. 그럼 앞에서 그래, 이중 등록은? 그건 안 했나 보네. 이중 등록은 필치거든요. 근데 이건 이중 사무소예요, 사무소. 그러면 여러분들 이중 등록하고 이중 사무소, 이거 수험생들 간혹가다 질문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중 등록하고 이중 사무소 개념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이게요? 이건 2번 등록하지 말라. 사무소 2개 두지 말라 하거든요. 이건 못 두게 돼 있어요. 그럼 이중 등록은 등록을 몇 번 했다? 이중 사무소는? 그럼 차이가 뭐예요? 어떻게? 이것은 남양주에다 한번 등록하고 구리에다 하고 2번 등록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무소도 몇 개 있겠어? 구리하고 남양주 2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이중 사무소로 봐야 돼? 이중 등록으로 봐야 돼? 이건 이중 등록이야. 됐어요? 그럼 이중 사무소는 사무소 등록은 몇 번 한 거예요? 등록을 한 거예요. 남양주 시장에다. 근데 사무소는 몇 개? 2개. 이거 이중 사무소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중 등록이라는 건 등록 자체가 2번 된 거예요. 물론 사무소 2개 있을 수도 있지. 이중 등록입니다.
근데 이중사무소는 등록 자체는 몇 번? 근데 사무소가 몇 개? 2개. 그래서 이제 이중 등록 안 했지만 이건 필치야, 필치. 반드시 취소. 이건 임치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거기 보면, 그 2번 이중사무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필치 사유에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중 등록 나와 있을 건데, 안 넘어가도 되고, 그 위에 동그라미 4번. 42페이지 동그라미 4번. 이중으로 개설 등록 나와 있습니까? 그럼 필치가 나와 있죠? 이거 비교 좀 해보세요. 이중 등록은 필치. 이중 사무소는 임치. 이거 자주 틀리거든요, 수험생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나중에 가봐. 이것도 필치고 이것도 필치야. 안 그럴 것 같죠? 둘 다 필치요. 지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잘 안 헷갈린 거야.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안 헷갈려. 수험생들 봐보세요. 여러분 모의고사 이제 뭐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3월 때부터 본다 가정하면 처음에는 공부가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와. 5월달 되면 이제 헷갈려서 안 나와. 아 진짜요. 그럼 이제 7, 8월 돼야지 정립이 돼야 나와요. 진짜 그래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안 나와. 근데 좀 공부하다 보면 헷갈려서 안 나와. 그죠?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야지. 예, 단계를 넘어서야 돼.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 번에 많이 하려면 지쳐서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해 들어가면 돼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많은 내용도 다 소화가 돼요. 처음부터 많이 먹으려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자, 임의적 등록 취소 2가지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오른쪽 페이지 넘어와 볼게요.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업무정지 처분청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등록관청. 그럼 업무정지는 하해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었던 거라면 등록관청은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재량이죠? 그럼 아까 우리 배울 때 청문 거친다 그래서 안 거친다 그래서? 안 거친다고 했죠? 그러면 등록증 반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제 일단 제목만 보더라도 머릿속에서 그런 게 싹 막 지나가야 돼. 그죠?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업무정지 사유 봐보세요. 많아요, 적어요? 와, 엄청 14개 플러스 알파예요. 12번, 2법 위반에도 다 업무정지.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는 30개가 될 수도 있고 4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죠? 엄청 많아요. 다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건데 나중에는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되게 쉬워요. 하다 보면 쉬워져. 이게 하다 보면. 됐죠? 자, 하나씩 하면 되는데 오늘 2가지 할 건데 1번하고 2번 중요합니다. 1번하고 2번 체크하세요. 자, 칠판 봐보세요. 계곡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요? 소공하고 보존. 이걸 통틀어서 고용인. 소공하고 보존 있잖아요. 중개보조원. 자, 이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격사유 앞에서 조금 배웠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도 결격사유, 징역형을 받아도 결격사유, 집행유예 받아도 결격사유,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아도 결격사유. 기억나요? 그러면 이 소속공인 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근무하다가 벌금 3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결격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죠? 근데 이분들을 고용에 쓰면 안 돼요. 고용에 쓰면 이 사장인 계공이, 업무정지는 계공에게 부과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에게는 업무정지 없어요. 그러니까 계공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몇 개월 이내 해소하면 벗어나느냐? 2개월 이내 해소시키면 벗어나요. 해소란 말은 해고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 해고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2개월 이내 자동적으로 끝나도 끝나는 거예요. 결격이. 우리가 자격정지 기간도 결격이죠. 소공. 기억나? 결격사유 중에 자격정지 받으면 결격이라는 거 기억나냐고. 소공만. 기억나고. 나요? 나고. 안 나? 네, 그럴 줄 알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한번 봐드릴게요. 왜냐면 금방 잊어먹거든요. 잊어먹도 있고
결격사 이거 어디가 나와있나 이게 28페이지 28페이지 나와 있는데 거기 29페이지네. 그 페이지 보면 7번 동그라미 7번 보고 있어요? 이 법 위반하여 자격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누구만 부과된다 그랬어요? 서공. 그러면 자격 정지가 최대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3개월 자격 정지 받을 수 있고 2개월 받을 수도 있죠. 근데 2개월 자격 정지 받았는데 자동 끝나버리면 자동적으로 해소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네, 된 거예요. 그래서 해소란 말은 이 해고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끝나도 해소된 거고 해고되는 것도 해소된 거고.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2개월이나 해소되면은 개공에게 업무정지가 안 내려져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안 하면 이 사장에게 무슨 정지? 업무정지. 그래서 업무정지 1번으로 나왔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결격사 있는 자를 고용해 쓰라, 쓰지 말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생기면 2개월이나 해소시켜라 이 말이에요. 안 하면 업무정지 떨어집니다. 됐죠? 미성년자도 결격사유라고 배웠죠. 그럼 미성년자도 고용해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안 하면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근데 업무정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이 뭐예요? 인장 등록. 우리가 업무정지는 오로지 개공에게만 부과돼요. 인장 등록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업무 개시 전. 근데 인장 등록 했어, 안 했어? 왜 안 했어요?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았어요. 해놓고. 이런 거 다 업무정지거든요. 왜 인장 등록을 안 했냐고. 뭘 만들어. 이미 등록을 해놨는데 또 안 할 수도 있고, 아직 안 했다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 이것은 알 길이 없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죠? 하여튼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다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이제 업무정지는 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등록 인장 안 써도 계약서는 관계없어요. 효력은 인정이 돼. 근데 단지 업무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 사유는 외에도 많죠. 일단은 원리만 잡았어요. 지금은 이제 업무정지가 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내용은 서서히 하기로 하고.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양가로 4번을 보면은 행정처분 후 사후 조치 나와 있습니까? 등록증 반납 며칠이네? 7일이네.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등록 관청에 합니다. 그리고 취소하기 전에 뭘 거쳐야 된다? 청문. 그죠? 등록 취소는 청문 거쳐야 돼. 근데 무엇을 안 거쳐? 업무정지는 안 거칩니다. 그 자세히 안 나왔네. 업무정지는 안 거친다고 적어 놓으세요. 등록 취소만 청문 거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위에가 등록 취소가 업무정지 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업무정지 내용 기억 한번 읽어보세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업무정지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경감할 수 있다.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건 등록관청 주어 동그라미 치세요. 등록관청에서 가중 강경합니다. 그리고 첫째 줄로도 업무정지 기간 2분의 1 업무정지. 등록 취소는 가중 강경 제도가 없어요. 어디만 나와요? 업무정지. 업무정지에서 나와요. 자격정지에서 나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법인 개공은 법인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이 법인 동그라미 분사무소별 동그라미 치세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가능하다? 좀 특이하죠? 원래 업무정지는 누구에게 부과돼? 개공이잖아요. 개공이잖아요. 그럼 법인 개공에게 부과되는데 법인은 성질상 분사무소별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는 일을 하고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또 분사무소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A 분사무소는 영업하고 B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예입니다. 예. 원래는 업무정지란 건 개공이 부과되는 거지. 근데 법인은 사무소별로 업무정지가 가능하다는 거. 법인은 사무소별로 업무정지가 가능하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분사무소별로 휴업이 가능할까? 가능해요. 이것도 별도요. 사무소별로 휴업 가능하고 사무소별로 업무정지 가능해. 그러면 이건 가능한가 보세요. 분사무소별로 등록 취소가 될까? 될 것 같아요? 업무정지 되니까?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강력히까지는 강력히까지는 아니고 좋아. 하여튼 그래 우리 등록 취소도 사무소별로 가능하냐고. 가능할 것 같죠? 그런 규정은 없어요. 등록 취소는 사무소별로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법인 개공이 등록 취소 당하잖아요. 그죠? 그 회사가 등록 취소 당하잖아요. 그럼 그 회사 소속 분사무소 있잖아요. 다 문 닫아야 돼. 다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사무소별로 가능한 것은 업무정지하고 휴업. 이건 사무소별로 가능한데 등록 취소는 그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법인 개공이 그죠? 예, 등록 취소 당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소속된 사무소 다 문 닫아, 회사 다 문 닫아야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겁니다. 등록 취소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도 중요하네요. 별표 한번 쳐보세요. 별표 치고 있어요, 지금? 자,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 이 지문. 이 지문 그대로 속지하세요. 이게 시효입니다. 시효. 행정처분 후 시효. 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업무정지 못 내려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업무정지 내릴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러면 인장 등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잖아요. 그럼 업무정지 걸렸어요. 남양주시장에. 업무정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거든요. 안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 4년 후에 그 사건을 가지고 업무정지 내린다 못 내린다? 못 내려요. 그죠? 다른 사건이면 관계없는데 그 사건 가지고 3년 지났는데 업무정지 못 내려요. 됐습니까? 예. 이건 행정처분. 그러니까 우리가 걸리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걸리는 거지. 관청에서 시효 걸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없어요. 업무정지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자격 취소 시효제도 있을까? 이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시효제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생각을 해서. 시효제도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격증은 대리시험 받아 걸려도 자격 취소 사유거든요. 그럼 대리시험 받았고 몰랐어요. 그리고 자격증 나왔어. 그죠? 그리고 한 20년간 영업 열심히 했어요. 근데 누가 찔렀어. 찔러가지고 조사하다 보니까 이 대리시험 봐서 합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몇 년 만에 걸렸어요 지금? 그 사건을 가지고 자격 취소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왜? 시효가 없어서. 시효가 없으니까 20년 후에 적발이 되든 30년 후에 적발이 되든 40년 후에 적발이 되든 그 사건을 가지고 자격 취소 가능하다는 거지. 그죠? 근데 업무정지는 몇 년 지나버리면 3년 지나버리면 업무정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감이 왔습니까? 되게 쉽죠? 좋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공부해봤죠? 사유는 2개씩만 했는데, 감 잡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사유 공부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공부한 것이다. 그러고. 자, 그 다음에, 그 자격 취소, 한번 봐볼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기속이라 그랬습니까? 재량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봐줄 수 없어요. 아버님이 도지사라도 못 봐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주어 동그라미, 시도지사는 한다 동그라미 치시고, 기속입니다.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가 그 4가지가 있거든요. 일단은 2가지만 해볼게요. 1번 체크하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이거 컨닝하거나 대리시험 본 거예요. 컨닝하거나 대리시험 봐서 취득한 거. 안 걸리면 관계없겠죠. 걸리면 자격 취소돼 버립니다. 봐줄 수 없다 그랬어요. 시효도 없다 그랬죠. 20년 후에 적발돼도 자격 취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그 4번을 체크하세요. 이게 이제 이 4번은 별표치고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거 중요합니다. 어느 법 위반을 해서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자, 이것은 단순 사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게요. 자, 이 법이 어느 법? 이 법이 어느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뭘 받았을 때? 징역형. 이게 두 가지 다 중요해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남을 폭행을 했어요. 폭행을 해서 징역 받았어. 징역 1년. 그러면 폭행죄는 어느 법에서 나와? 아니, 민법에서 뭔 폭행죄가 나와. 형법에서 나와요, 형법. 네. 오로지 6가지만 생각네? 그렇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폭행 사건이 어디 6과목에서 있겠어요, 이거? 그렇죠? 형법, 죄는 다 형법, 폭행죄, 절도죄. 그죠? 다 형법에서 나와요. 그러면 남을 폭행을 했다는 건 형법이죠. 형법 위반을 해서 징역 1년을 받았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자격 취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왜? 중개사법이? 아니니까 이건 자격 취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둘 다 충족이 돼야 돼. 그죠? 그럼 반대로 우리 중개사법 위반을 했어요. 중개사법 위반해서 벌금형 300만 원 받았어요. 벌금형 선고 받았어요. 자격 취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300만 원 받아도 안 돼? 안 돼요. 이 결격 사유는 돼도 이것은 자격 취소는 안 돼요. 우리 결격 사유는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면 등록이 취소되거든요, 결격은. 자격 취소는 안 돼요. 이 관계를 이런 걸 이제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여러분들 수험 시간에 헷갈려 해요. 들을 때는 그런 값도 안 돼. 조금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계단 내려가면 다 잊어먹어. 그래서 여기는 좋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안 잊어먹으니까. 한 3층 정도 되는 학원들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럼 계단 내려가다 보면 다 잊어먹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줄 타고 내려가라. 이게 가지 말고. 여기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돼. 좋았어요. 자, 봐보세요. 여기 벌금형은 징역형이 아니죠. 그래서 자격취소 안 돼. 그래서 중개사법 둘 다 충족이 되는데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만 자격취소. 일단 두 가지만 해봐요. 이것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여러 군데 결격 사유하고 응용해서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다른 것도 알아야지. 다른 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미리 알아두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 제목 뭐라고 그랬어요? 교부한 시도의사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근데 거기 봐보세요. 그 세 줄이 중요한데 교부한 시도의사하고 사무소 소재에 관한 시도의사가 서로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뭐 호평에서 시험 보면 경기도의사가 자격증 준다 그랬죠? 근데 서울에서 영업하다가 잘못해갖고 자격 취소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발견하기 쉬운 것은 어디서 발견해? 서울시에서 발견하기 쉽잖아요. 서울시장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부했던 곳하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사무소 소재지, 즉 서울시장이 취소 또는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하라. 이 질문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차를 이행한 후 어떤 거라며?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찾았어요? 동그라미 쳤습니까?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하라 그랬죠? 그럼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는 건 뭐예요?
그럼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는 말은 취소까지 시키고 나서 통보해 준다는 거예요. 취소하기 전까지 절차를 거치고 나서 통보해 준다는 거예요. 다 하고? 하기 전에? 다 한다는 말이 나는데 오로지 거기만 하기 전까지란, 그러니까 거기만 전까지란 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맞으면 혼자 맞고 틀리면 혼자 틀리는 거예요. 그래도 관계 없겠어요? 아니, 눈이 밖에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 뭔 또 두 개다. 아니, 무슨. 그러니까 취소까지 다 한다는 소리네. 아니, 취소를 하고 또는 정지까지 하고 통보해 준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절차만 이행하고 통보해 준다는 거예요. 다 하고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절차까지만. 이게 해석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거 공부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는 건 취소하기 전까지 절차예요. 그럼 취소하기 전까지 절차가 뭐예요? 자격 취소는 아까 뭐가 있었어요? 청문. 그렇지. 자격증진 의견 제출. 빨리 적어. 자격 취소 밑에다 청문, 정지 밑에다가 의견 제출. 했어요? 거치고 나서 통보해주면 최종적으로 그러면 누가 취소나 정지를 시켜? 교부 한 데서 하는 거예요. 교부 한 데서는 방망이만 두드는 거예요. 일은 다 사무소 쪽에서 해놓고. 그죠? 예. 그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보고. 자, 사후조치 5일 이내 동그라미. 보고 동그라미, 통지 동그라미. 자격취소는 5일 이내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격증 받나? 며칠 내 받나? 7일. 못하면 사유서 아까 제출한다고 이야기 나와 있죠? 거기까지. 양갈 5번은 별도 시간을 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할 건데, 이해되셨어요? 많은 공부를 했어요. 많은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할만하죠? 예, 할만할까요? 이제 나중에 이것은 서서히 이렇게 암기할 건 암기하면 돼요. 서서히 하면 될 거고, 일단 많은 공부를 했어요. 오늘 또, 그죠? 예. 쭉 따라오다 보면 나중에는 뭐 쉬워져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예. 수고했습니다.